안녕하세요, 1번 분들. 네, 오늘은 나의 결혼 이야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연애 이야기, 그래서 초반과 중반, 그리고 중반과 후반, 이렇게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 자금 관련된 금전적인 부분이 뭐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할까? 그리고 뭐 미래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어떻게 좀 쌓여질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합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궁합도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결혼 부분에 있어서 또 섹슈얼 궁합도 이런 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혼 대략적인 이제 시기를 보려고 하는데, 요게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때, 어떤 때 이 사람을 뭐 만나게 될지, 언제쯤 뭐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래서 힌트를 좀 알아보는 위주로 가볼게요. 어떤 식으로 카드가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조언점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지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어떤 사람일까? 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될 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일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네, 상당히 결혼하기에 좋은 분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떤 사람일지 뽑아본 카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일단은 굉장히 진중하다, 그리고 현실적이면서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은 것이 장점일 것 같아요. 뭔가 일을 성급하게 결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좀 두서없이 나아간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계획에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좀 성실한 그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진지한 매력, 차분한 매력,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하게 여러분들한테 막 무관심하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좀 안정성이 있어서 살짝은 자기만의 좀 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본인 혼자일 때는 좀 살짝 집순이, 집돌이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과 결혼을 하게 될 때 아니면 주변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자기의 틀을 좀 깨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어떤 결혼 상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은 약간 좀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쯤 뭔가 결혼이나 연애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거나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혹은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떤 결혼 혹은 뭐 인간관계 등등 뭐 비운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부정적인 어떤 경험으로 나는 좀 결혼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렇게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 생각이 180도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원래는 되게 뭐 변화나 변동 같은 거를 즐기고 막 스릴을 즐기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뭔가 좀 자기가 안 해봤던 것들도 시도를 해보고, 무뚝뚝함도 웬만하면 표현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해본다거나,
감정 표현을 좀 해보려고 본인 딴에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일 것 같고, 약간은 어떤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적인 어떤 과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을 만나면서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되는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결혼 상대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또 이제 다르게 또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점이 보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진지한 사람인 건 맞는데 여러분들과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텐소드 카드가 여러분들과 만약에 연애를 했다가 한 번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러니까 포컵이랑 텐소드면 뭔가 권태기나 두 분 사이의 아픈 기억들, 이런 것들을 연애할 때 좀 겪었다가 혹은 헤어졌다가 여러분들이 다시 극복해서 그런 만남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골인이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연애 이야기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서 초반과 중반, 그리고 중반과 후반 파트로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의 연애 이야기. 조금 모두 1번 분들을 고르신 모든 분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제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계속 좀 들어요. 연애 이야기를 뽑아보니까 조금 더 그런 생각이 70% 정도로 좀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초중반의 연애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초중반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로운 연애를 한다라기보다도 조금 알뜰살뜰, 약간 가성비 위주의 연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는 뭐 오마카세, 뭐 아주 막 호캉스 이런 거를 많이 자주 즐기는 어떤 커플의 모습보다 뭐 김밥집이나 소소한 이제 그런 데이트 있잖아요. 매일 좀 가볍게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두 분이 그냥 이제 밥 한 끼 먹는 거나 카페 가고 이런 거는 소소하게 잘 즐길 수 있는데, 빅 이벤트를 많이 하는 연애보다는 좀 약간 가성비 위주로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초반이랑 중반에 여러분들 사이에서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시그널을 확신을 못 받았다. 근데 이제 그게 두 분이 모두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우울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과 중반쯤에는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엄청난 확신을 못 갖는 거야. 그건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확신을 못 줘서일 수도 있고, 내가 상대방에게 확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두 분 사이에 조금 애매한 막 그 마음고생하는 거 있잖아요. 연애하면서 저 사람의 마음이 뭐지? 막 혼자 밤에 막 생각하고, 그 전에 했던 말들을 곱씹고, 문자 내용 같은 거나 연락이 언제 오는지 좀 기다린다거나, 약간 좀 그런 혼자 하는 연애라는 느낌이 살짝 들면서 두 분이 살짝 정체가 되었다가, 그 정체가 되었을 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충분한 생각을 해봤는데도 이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중반쯤에 그거를 한번 깨는 때가 올 것 같아요. 확 적극적으로 변한다든지, 아무튼 그 이제 관계의 터닝 포인트가 한번 생겨요, 중기쯤에. 그래서 초중반쯤에 헤어지신 분들이 만약에 생긴다라고 하면, 헤어지고 나서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중반, 다시 이제 제외 카드가 딱 떴는데, 이게 이제 역방향으로 떠서 재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중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났다가 다시 만나는 느낌이거든요. 중반과
중후반 그 사이에 좀 한번 두 분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시는 분들이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는 꽤나 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초반에 여유가 없어요. 초반에 두 분이 막 연애를 많이 즐기기에는 시간과 물질적인 여유가 많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중반쯤에 이별을 맞이하고 그리고 다시 재회해서 두 분이서 좀 상대방의 페이스에 맞춘다거나 눈치를 보는 경향은 좀 있거든요. 만약에 재회를 한다고 해도. 그러고 둘이 이제 어쨌든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페이지 소드 이게 나왔으니까 재회 커플이다라고 하면은 타로 같은 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뭐 상담이나 친구들한테 이렇게 의지하는 연애 있잖아요. 걔가 이런 걸까 저런 걸까.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뭔가 풀어나가는 그림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눈치를 보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보지는 못하고 뭔가 주변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약간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지나서 이제 연애 후기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상대방 사이에서 두 분 다 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얘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불안한 시기가 이제 끝나요. 후기쯤으로 들어서면. 그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여러분들이 좀 회복을 하면서 결혼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시간을 이제는 서로가 의미 없다.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거는 의미 없다라는 걸 깨닫고 결혼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금전적인 부분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었을 때 금전적인 게 얼마나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게 될지, 그리고 추후 미래에는 또 금전운이 어떨지. 여러분들은 결혼하는 당시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밖에 못 해줘서 우리 사이에 이만큼 엄청나게 초호화 결혼은 못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그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먼 미래까지 계획한 부분은 있어.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시고 결혼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는데 금전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엄청 준비된 상태도 아니에요. 엄청 막 넉넉한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원하는 거 혼수나 뭐 이런 거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좀 부유하게, 남들이 봤을 때도 쟤네는 되게 결혼을 되게 이렇게 창창하게 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런 거에 준할 수 있게, 미래에는 그런 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계획성을 서로가 좀 공유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래적으로 봤을 때 금전운이 저는 좋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궁합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되게 약간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처음에 이 사람 외모가 너무 끌렸어. 근데 외모가 다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아니면 그 외모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경험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사람과 나는 관계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나를 더 끌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외적으로 이상형이고 나의 이성상에 부합하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왠지 나를 조금 이렇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나는 이제 이 사람이랑 꽤 이렇게
깊은 관계까지 처음부터 가고 싶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과 이 사람의 어떤 패턴 혹은 속도, 관계의 어떤 진전의 흐름이 그거랑은 내 생각이랑은 좀 달라서 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조급해지고 갖고 싶어지고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더 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되게 꼼꼼하고 진지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그런 게 좀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덜렁대고 막 전혀 현실성이 없고 이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지함, 진중함 이런 것들, 신중한 그런 부분을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채워준다는 느낌 있죠. 내가 얘한테 뭔가 이렇게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 막연하지만 여러분들과 미래를 좀 같이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자유분방하고 귀엽다라는 느낌처럼 느껴진대요.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순수한 영혼, 자유로운 영혼, 뭔가 얘랑 있으면 통통 튀고 어떻게 될지 잘 이게 감이 안 와서 더 재밌다. 약간 얘랑 있으면 모험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 궁합도가 뭐 잘 맞는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급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귀여운 매력, 자기가 챙겨주고 싶은 매력에 더 끌릴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사이에 이제 궁합도를, 그 섹슈얼 궁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조금 선정적인 그림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일단 뽑아보고 좀 가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역시나 너무 선정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가리고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되려나. 제가 지금 카드를 좀 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너무 선정적인데 약간 이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덜 보이죠? 지금 이제 카드 느낌상 약간 되게 심상치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시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두 분이 되게 그 성생활에 있어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성실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되게 자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으니까 자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충분한 그런 이제 육체적인 매력을 많이 느끼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서로가 몸 관리를 잘 한다든지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이제 요소들을 통해서든 좀 되게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똑똑하게 나를 잘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의 매력도 성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섹시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과 여러분. 그리고 되게 두 분이 안정적인 기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본다거나 다른 사람한테 그런 것들을 찾는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섹슈얼 궁합도는 엄청 좋다. 엄청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대충 이 사람을 만나는 시기가 언제쯤일까를 이제 볼 건데,
대략적인 이제 시기를 한번 볼게요. 몇 년 안에 만날 수 있을까? 1년, 2년, 3년. 1년. 2년. 2년 안쪽으로 만날 것 같아요. 2년 안쪽으로. 3년 차이는 거의 결혼을 하실 것 같고요. 1년 안에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을 알게 된다거나 뭐 이미 알았다거나 아는 사람이라거나 한번 1년 안쪽으로는 이 사람을 이제 알아가는 시기고 2년에서 3년 사이에 충분히 결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일까 그러면 힌트를 좀 볼게요. 힌트. 어떤 때에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될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어떠할 때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될까? 여러분들 누구 기다리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면은 결혼이 한번 꼬꾸라진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요. 결혼 얘기를 한번 했는데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한번 꼬꾸라진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자신에게 집중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해 있을 때 나는 지금 재회나 뭐 다른 거 기다리는 사람 없으신 분들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하고 나의 일상을 굉장히 야무지게 잘 살고 있을 때 결혼에 대한 약간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내 인연이 언제 오겠어. 아유, 내가 누굴 만나겠어. 나부터 잘 살아야지. 나나 가꾸고 잘 살아야지 하는 그때쯤에 상대방을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일상에 권태감이나 회의감 아니면 조금 이렇게 남들한테 좀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거나 일에 많이 이렇게 파묻혀 있을 때 일에 좀 일상적으로 파묻혀 있을 때 상대방을 만날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이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결혼이나 어떤 상대방에 대한 환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환상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결혼의 이상향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상형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은 보이지만 너무 상대방에게 나를 너무 많이 오픈하지 말라는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주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신의 만족감과 행복이 먼저라는 거를 꼭 기억해라. 그리고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나의 어떤 막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막 나의 성격을 다 드러내고 막 이런 거를 좀 주의하라는 것 같거든요. 상대방에게 너무 좀 매달리지 말라는 그런 느낌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네. 오늘 리딩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그리고 슈퍼땡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개인 상담 필요하시면 카카오톡 링크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분들. 네, 오늘은 나의 결혼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과 결혼하게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일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지 알아보고 여러분들의 연애 이야기, 초반과 중반, 그리고 중반과 후반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드려보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은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될지랑 또 앞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얼마나 쌓일지 이런 것도 알아보도록 하고 궁합도도 살펴볼 건데 상대가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섹슈얼한 궁합은 얼마나 잘 맞을지,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언제쯤 대략적인 시기, 몇 년 정도 안에 하게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어떠한 때에 하게 될지 힌트로 한번 카드도 뽑아보고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조언은 무엇일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상대는 어떤 사람일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보았을 때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성들이 봤을 때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할 일도 굉장히 잘하고 좀 창의성도 있고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고 남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 호감을 갖게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본인을 굉장히 매력 있게 잘 포장하고 가꾸고 행동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분은 갈등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있다면 웬만하면 좀 빠르게 그 갈등을 좀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본인의 마음 안에 좀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물론 매력이 많으신 분은 맞지만 그렇다고 막 너무 날라리 같거나 이런 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진지하고 미래적인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뭔가 계획성 있게 뭔가를 좀 준비하거나 여러분에게 좀 진중한 태도를 가질 때도 있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결혼할 사람을 뽑는 리딩이다 보니까 상대방 분의 특징이 좀 진지하고 신중하고 계획적인 그런 성향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애 이야기도 한번 뽑아볼게요. 초기와 중기부터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연애 초기를 보았을 때는 두 분이 뭔가 호감이라든지 뭔가 순수한 마음이나 상대방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거를 많이 적극적으로 자유분방하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약간은 마음은 있는데 약간 좀 우물쭈물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 굉장히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이렇게 썸 탈 때 우리가 막 상대방한테 이렇게 두근두근 이렇게 어떤 사람일까 호기심을 갖고 막 이렇게 하는 좀 귀여운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일 것 같고 중반이 되었을 때는 초기에서 중반이 되었을 때는 상대방이랑 조금 소통이 안 된다든지 좀 답답하다든지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미래적으로 잘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실 수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기에서 후기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기에서 후기가 되면 연애의 중기에서 후기가 되면 두 분 사이에서 약간 좀 뭐 이렇게 거짓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좀 속이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한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좀 상대방한테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오픈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약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어떤 생각 혹은 나의 뭐 욕구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상대방 모르게
뭐 내가 놀아야 할 것들을 즐긴다든지 약간 이런 모습들이 서로한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기에서 후기쯤 되었을 때는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성적인 어떤 코드에 있어서 둘이 잘 맞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끌리기 때문에 점점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 이게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막 굉장히 좀 버거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간다기보다는 좀 가볍게 가자. 우리가 조금 이런 안 좋은 어떤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너무 무겁지 않은 선에서 관계를 좀 이어가 보자라는 그런 이제 관계적인 흐름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방과 여러분 사이에 좀 책임감이나 좀 의무감의 후반부를 만났다가 그런 거에서부터 탈피하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의무적으로 만나거나 상대방을 속인다거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고 좀 더 가볍게 자유롭게 좀 만나보자. 그래서 그런 좀 에너지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의 일단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준비가 될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결혼을 이제 하게 되었을 때 금전적인 부분의 준비도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상승할지를 봤을 때 사실 엄청나게 금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결혼을 했을 때 굉장히 뭐 좀 안정적으로 막 주변 어른들이 봤을 때도 그 정도 시기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제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좀 준비가 미흡할 때 우리는 그냥 빠르게 차라리 결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좀 진지한 미래를 그려 나가보자라는 계획과 막 진지한 막 엄청난 분석이 들어가서 금전적인 부분을 막 계산해서 한다기보다도 좀 자유분방하게 갈 것 같고, 그게 이제 미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좀 서로가 서로의 어떤 눈치를 좀 보면서 요 정도는 써도 되려나? 요 정도는 어려우려나? 하는 듯한 한 분이 한 분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제압하려고 한다든지 좀 신경 쓴다든지 약간 이런 그림이 좀 보여져서 한동안 결혼을 이제 처음 했을 때와 그 이후 한동안은 그렇게 금전적인 부분이 막 엄청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이서 그런 자유로움을 즐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 분의 궁합도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이 각자 서로를 좋아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살펴봤을 때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뭔가 굉장히 삶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거나 내 인생의 어떤 굉장히 힘든 어떤 안 좋은 구간이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다시금 살게 해줬다든지 굉장한 큰 힘이 되어줬다든지, 여러분이 굉장히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달란트, 뭐 예를 들면은 재능, 아니면은 외적인 부분, 아니면 금전적인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이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삶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있고 탐나는 그런 이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혹은 이 스토리가 아니라면은 재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붓 하셨다거나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신 관계라거나 아니면 한번 관계가 고꾸라졌는데 다시 한번 소생을 해서 만나는 그림도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2번이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깨달음에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 여러분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는 성적인 궁합이나 섹시미, 그리고 이 사람이랑 많이 싸우고 헤어졌다라는 관계성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싸우고 헤어졌는데도 도저히 얘가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마음이 남아있고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힘든 순간에도 뭔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또 내가 이 사람을 포기가 잘 안 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지루한 일상, 뭐 일만 했다든지 그냥 이렇게 단조로운 어떤 되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일상 중에 그런 것들을 깨주었다? 그런 좀 단조로움을 깨주었던 상대방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한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두 분 사이에 섹슈얼 궁합도는 얼마나 좋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19금 덱이라서 약간 선정적일 수 있어서 가리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카드를 먼저 살펴보았을 때는 약간 여성분이 그 이제 침대 위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카리스마가 있는 느낌인데 그래서 약간 남자분이 이 여성분을 만나게 되는 게 굉장히 스릴 있다든지 아니면 정복하는 데 약간 재미가 있다든지 내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어떤 좀 그림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이 조금 시크 도도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남자분이 여자분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끌려하는 그런 느낌으로 남자분이 여자분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싸웠다고 해도 이런 성적인 부분으로 화해를 한다든지 그런 그림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화해나 뭐 싸웠을 때, 이럴 때 이런 어떤 남자분이 여자분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그림, 그런 스킨십적인 모습들. 그래서 궁합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두 분 다 이 관계에 있어서 뭐 여자분은 처음에는 조금 시크한 모습, 도도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도 결국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남자분과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언제쯤 만나게 될지 무조건 3년 안에는 만나는데 1년 차가 가장 이제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3년 차가 가장 높고 한 2-3년 안쪽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닐까. 특히 3년 차쯤 결혼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어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될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권태감이나 이제 결혼을 생각했을 때도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나 약간 인생 현타라고 할까요? 좀 혼자 있는 것도 싫어. 근데 누가 있는 것도 좀 지금껏 내가 이제 연애를 하고 뭔가를 했을 때 약간 환상이 좀 적어. 사람에 대한 환상이 좀 적어. 이럴 때 상대방 분을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지 볼게요. 조언으로 봤을 때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재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라도 재회에 관련된 분이 좀 떠오르신다, 리딩을 들었을 때 그런 사람이 떠오르신다 하시면 미련 없이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숨기지 말고 감정선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밀고 나가라. 그리고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많이 가꿔라. 그러니까 나를 방치하지 말라는 에너지가 좀 있어요. 나를 방치하지 말고 매력 있게 가꾸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술수나 거짓말, 뭔가 기만하는 것을 좀 조심하고 미련 없이 행동하라는 그런 이제 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이게 이제 새 인물이면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가꾸고 상대방과의 미련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만약에 만났을 때 잘 안 될 어떤 구간이 오면 그때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내 마음을 감추지 말고 미련 없이 행동하라는 것 같아요. 후회 없이. 후회 없게 사랑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조언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슈퍼땡스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개인 리딩 필요하시면 카톡 링크 타고 오시면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네, 오늘은 나의 결혼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여러분들 사이의 연애 이야기를 초반과 중반, 그리고 중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될지와 그리고 추후에 결혼 후에는 얼마나 좀 쌓이게 될지 가까운 이제 미래 흐름으로 봐드리고, 궁합도, 그래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 해서 이제 궁합도도 한번 보고요. 여러분들 사이에 이제 섹슈얼한 궁합은 얼마나 잘 맞을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대략적으로 이 상대방을 만나는 시기가 언제쯤일까? 3년 이내로 만날 수 있을지 이런 거 살펴보고, 어떤 때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될까? 힌트 카드로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께 이제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지 뽑아볼게요. 네, 일단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일지부터 뽑아볼게요. 상대방이 다소 어떤 사람인지 뽑아봤을 때 굉장히 상반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뭐 소년미, 소녀미, 약간 통통 튀고 천진난만한 그런 매력도 있으면서 이 사람이 뭐 자기 일이나 커리어 혹은 사업체 이런 거를 운영할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여자인데도 남자 같은 매력이 있다든지 똑부러지는 매력이 있다든지 좀 리드하는 성격이라든지, 만약에 남자분이시면 더더욱 좀 책임감 있고 좀 자존심도 세고 좀 자기만의 어떤 틀이나 방식을 좀 고수하는 스타일,
기싸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뜻 봤을 때는 되게 낙천적이고 천진난만해 보여서 내가 좀 이렇게 해줘야겠다, 좀 알려주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만의 틀이 있고 좀 책임감이 강하고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약간 조금 밤에 걱정하는 에너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언뜻 이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좀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거를 막 깊이 굉장히 오래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을 좀 깊이 한다. 너무 오래 고민하고 생각하고 밤잠 못 잘 정도로 고민하는 것은 좀 깊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의 연애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연애 초반에는 이 사람이랑 그렇게 오래 만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막 나중에 결혼해야지 막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으로는 안 보이고 연애 초반에는 그냥 가볍게 미래 생각 안 하고 그냥 진짜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만났다가 이제 연애 초기에서 중기로 갈수록 뭔가 조금 이제 그런 살짝 이제 너무 무겁거나 너무 막 우리 연애가 다시금 실패하지 않기 위해 혹은 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이 막 과하게 뭐 분석하거나 막 이런 에너지는 좀 덜하고 오히려 약간 그냥 좀 편안한 그런 연애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이 편안한 연애. 이렇게 뭔가를 딱 정해놓고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흐르는 대로 좀 그런 연애를 하실 것 같고 중기를 볼까요? 중기에서 후기. 중기에서 후기까지 이제 보니까 초중반에 좀 삐걱대시다가 만약에 이제 중반쯤에 결혼 얘기를 했다가 그게 고꾸라진다든지 좀 그게 끊긴다든지 그런 어떤 중반부를 맞이하시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두 분이서 극복하고 굉장히 사랑하는 에너지로 많이 바뀌시거든요. 굉장히 이 사람이 내 찐 인연이다 라는 확신이 서로 들어서 두 분이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도저히 내가 헤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전적인 부분은 어떨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결혼을 이제 했을 때 금전적인 부분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을지 여기는 사실 서로가 일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괜찮을 거야. 그래서 막 너무 우리가 지금부터 얼마를 모으고 그때 이제 막 결혼 얘기를 꺼내고 그리고 막 혼수는 어떻게 하고 이런 좀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끌리고 좋으니까 일단은 결혼을 하자. 굉장히 이렇게 시원하게 내지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추진력 있게 가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셨을 때 그때부터 조금 진지하게 금전적인 부분을 좀 쌓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그런 결혼식보다는 두 분이서 열정 하나로 밀어붙이는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궁합도를 좀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연약해 보인다거나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다거나 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자기 것을 잘 못 챙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대신 뭔가 리드해줘야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내가 좀 더 채워줘야 될 것 같고, 이 사람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감정선에서 어려운 부분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리드해주고, 약간 부성애 모성애 이런 걸로 좀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약간 연민,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원래 이상형이 있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이상형은 만약에 그냥 이제 예시예요. 만약에 강동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내가 좋아하게 된 사람을 만약에 뭐 강다니엘이다 이랬을 때 두 사람의 매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원래 좀 이렇게 강동원 같은 스타일 좋아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만약에 강아지상 원래 뭐 고양이상을 좋아했는데 강아지상을 좋아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라거나 아무튼 여러분들의 원래 이상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좀 그 틀을 깨줬고 굉장히 그 섹시하다 그리고 성적인 매력이 있고 뜨밤이 굉장히 잘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천진난만함, 순수함, 귀여움, 약간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매력,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스릴이 있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끌린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여러분들 사이에 궁합도는 어떨지 살펴볼게요. 약간 그림이 조금 선정적이어서 제가 먼저 보고 좀 가린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3번 분들 섹슈얼 궁합은 결혼 상대자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두 분이 조금 태페미라고 할까요? 서로 좀 자극적이라거나 아니면 뭔가 밤에 좀 그런 조금 뭐라 그러죠? 약간 퇴폐미? 그래서 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분 궁합은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매력이 많은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두우면서도 막 저는 퇴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퇴폐적이다. 향락적이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두 분이서 많은 시도를 만나다 보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언제쯤 이 사람을 만나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언제일까? 대략적으로. 저는 지금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결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에서 3년 지났을 때가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고 1년 안쪽으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때에 어떤 시기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본인의 일이라든지 뭔가 어떤 내 인생에서 딱 집중하는 어떤 시기, 뭔가 이루겠다 이런 어떤 목표 설정이 명확히 섰는데, 그래서 거기로 막 추진력 있게 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으로 다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주고 막 이럴 때 약간 인생에 있어서 주변에 고민 상담할 데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나는 남들에게 잘해주는데 그만큼 나에게 막 따뜻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서 좀 외로워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남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래서 약간 좀 포기해야 되나? 일에만 집중해야 되나? 라는 시기에 상대방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고, 여러분들께 드리면 좋을 조언을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유쾌한 대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두려움이 많으시다면 그런 두려움에서 한번 탈피를 해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우울해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를 지향하기보다는 순간순간 재미있고 유쾌한 것, 그런 관계성을 지향하라는 것 같아요. 지금에 충실해라. 지금의 즐거움에 만족해라. 이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 후원과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링크 타고 오시면 해드릴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4번 분들. 네, 오늘은 나의 결혼 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상대방 분의 성향, 그래서 어떤 사람일지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연애 이야기가 초기, 중기, 그리고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금전 부분은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하게 될지랑 결혼한 후에 얼마 정도 좀 쌓일 수 있을지 가까운 미래 시점으로 한번 봐드리고, 궁합도는 얼마나 잘 맞을지,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와 여러분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 이런 거 살펴보고, 섹슈얼 궁합도는 얼마나 잘 맞을지, 그리고 언제쯤 만나게 될까 대략적인 시기 알아보고, 어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만나게 될지도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조언이 있다면 무엇일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어떤 사람일지부터 볼게요. 와, 감정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래서 1번 분들 상대방 분은 진짜 여러분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여러분과 약간 결혼을 꿈꾸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따뜻하고, 일부 분들 중에는 약간 화해하는 그림도 있거든요. 화해하고 결혼까지 가는. 그래서 뭐 화해라고 하면은 이제 결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나는 사람과 잠깐 싸웠다가 혹은 뭐 권태기나 잠깐 휴식기를 가졌다가 화해하고 결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인품이 좋다거나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길 것 같고 감정선이 풍부할 것 같아요.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지 않을까. 뾰족뾰족한 느낌보다는 좀 둥글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 기복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본인의 뭐 현재 어머니, 아버지 관련 그 가족 관계도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꾸리게 되는 그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일부 분들 중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다가 그것을 화해하고 다시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다. 혹은 만나시는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연애 이야기도 살펴볼게요. 초기, 중기. 자, 연애 이야기. 약간 이렇게 해서 살펴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초반에는 연애 초반 때 서로 그냥 이제 개인 생활에 굉장히 집중해 있을 때, 개인적인 것이 바쁘다거나 개인적인 생활을 좀 내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독립적인 어떤 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각자의 삶에 좀 충실한다거나 약간 처음부터 이렇게 스퍼트를 달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연애가 굉장히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원만한 곡선을 좀 탔다가 중기쯤에 미련, 누군가가 떠나거나 미련 있는 카드가 중기에 나오네요. 그리고 식스 펜타클의 역방향이니까 여기는 한번 끊겼다가 다시 만날 수도 있겠다. 연애 중기에 두 분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 결혼하는 그 후반 꼬린 지점까지 보는 거니까 중기에 헤어졌다가 미련이 있어서 다시 만나고 그래서 후기에 이 사람과 다시 이제 헤어졌던 거 혹은 두 분 사이에 어떤 이렇게 떠나감의 이슈를 다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후반부로 갔을 때는 연애 후반부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생각을 했는데 뭔가 문제점, 어떤 현실적인 문제나 결혼의 어떤 장벽 혹은 헤어짐 등의 이슈로 인해서 결혼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서 다시 이게 이 관계가 끊겨서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제 결혼을 꼴이난 사람과의 이야기를 보는 거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데스 카드도 뜨고. 그래서 두 분이 한번 헤어짐의 이슈가 있었는데 미련이 남아서 혹은 결혼 얘기는 했으나 그때 당시에는 쉽지 않아서 등을 돌렸다가 다시 재회하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다. 좀 추가 카드를 좀 볼까요? 연애 이야기. 가슴 아파도 다시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이랑 마음이 아팠던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극복. 약간 중기쯤에 재회를 기약하고 헤어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재회를 기약하고 떠났다가 마음이 아파도 그래도 가고 싶다.
만약에 이거를 나는 전혀 재회랑은 전혀 관련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재회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 하시면, 초반에는 약간 본인 생활에 더 집중해요. 연애 초기 때. 약간 이렇게 완만하게 연애를 하는 거죠.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하게. 막 이렇게 불붙는 연애보다. 그리고 이제 중기에 약간 서로가 좀 소원해진다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온전히 헌신할 수 없을 때 약간 둘이 소원해지거나 혹은 헤어지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다가 후기에 결혼 얘기했다가 완전히 뭐 종료했는데 혹은 안 좋은 어떤 습관들을 끊어내고 다시 만나는. 그래서 여기는 재회가 아니면 유패와 그런 어떤 이렇게 헤어짐의 이슈를 견디고 다시 만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쪽 파일은 좀 뭔가 스토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게 될지 볼게요. 여기는 막 완전히 돈이 없다 이런 것보다도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충분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현실을 충분히 알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장기 투자로 가자. 장기 투자로 무조건 우리는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모여지는 게 더 커질 거야를 약간 좀 서로가 장기 투자 개념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 라이프 때 내가 했던 금전을 모으는 방식과 솔로 라이프? 뭐 솔로랑 연애로 칠게요. 솔로랑 연애할 때 생활했던 어떤 금전 패턴이 결혼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상대방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하고 결혼을 한 후에는 좀 금전적으로 좀 안정적이긴 한데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거든요. 좀 더 자유로운 금전적인 부분. 그래서 뭐 어떤 분이 프리랜서라든지 두 분 다 프리랜서라든지 해서 예측하지 못하게 금전이 좀 쌓이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전통적으로 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겠다. 이 사람이랑 대충 미래를 봤을 때 현재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 약간 분명한 거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안정적인 부분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두 분 사이의 궁합도를 볼게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 그러니까 여기는 제외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만약에 상대방이 좀 돈이나 뭐 집안이 좋거나 뭐 금전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낫다 하시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책임감 있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조금 더 이렇게 가장의 느낌, 내가 이 사람을 좀 먹여 살려주고 싶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을 쓰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는 약간 좀 재회가 많이 보여요. 저는 재회가 좀 많이 보여요. 미련이 많이 남아서 이 미련이 쌓여서 참지 못해서, 그리고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었는데 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들고 버거움이 많았는데 너까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꼭 이게 꼭 재회가 아니어도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이제 제외의 느낌이 좀 계속 나는 게, 다른 사람들이랑 이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 보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텐소드, 그러니까 완전한 종결이 있었음에도 나는 다시 재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이 사람과의 이별이 나한테는 너무 큰 두려움이었다. 내가 이 사람과 이별을 한 후로 너무 힘들어졌다. 두려워졌다. 이 사람이 비슷해요. 둘이 서로가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라는 그런 어떤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섹슈얼 궁합도 한번 볼게요. 그림이 좀 선정적일 수 있어서 제가 먼저 보고 그림을 가린 후에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굉장히 결혼했을 때도 엄청 그 궁합도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내가 꿈꿨던 어떤 그런 부분 있잖아요. 내가 꿈꿨던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런 어떤 섹슈얼 궁합도를 맞춰가고 싶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그 느낌이 이 사람한테 실현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에 섹슈얼한 그런 순간, 스킨십 하는 순간에 더더욱 사랑을 서로가 많이 감정적으로 많이 느끼고, 집착도 얘는 내 거야. 그리고 남자분이 여자분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할 것 같다. 그래서 막 임신의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여자분을 굉장히 탐스럽게 보고 매력 있게 보고, 나의 여신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소유욕, 집착 이런 게 많이 있네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 궁합, 성적인 궁합에 있어서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궁합도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욕 이런 게 엄청 발동한다고 하거든요. 섹슈얼한 궁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상향, 내가 꿈꿨던 어떤 이상적인 관계다. 그래서 궁합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될까? 언제쯤 만날까? 이 사람. 사실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언제쯤 만날까? 음. 1년 안쪽으로는 결혼이 좀 어렵고, 차라리 한 3년 뒤? 3년 차에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3년 차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엄청 3년 내에 무조건 결혼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연애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본인 자신한테 집중하는 시기도 가질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은 결혼이 굉장히 가깝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이 어떤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될지, 만나는 시기.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도 썩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조금씩 이제 쌓아가려고 할 때
막 일상에 대한 그런 만족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만족하진 않지만 좀 탈피하고자 할 때, 내 인연을 막 찾으려고 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연인이 있을 때, 아니면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조금 만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와중에 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나만의 사랑을 찾고 있는 와중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조언 드릴게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잘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미래적인 걱정을 하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거나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그런 조언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도움이 되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 후원과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오시면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